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에는 7계명이 있어요. 만성 신부전 진단 받고 병원에서 선생님께 듣는 코멘트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오세요. 취나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표고버섯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듣고 오셔서 특정 식재료 몇 개만 안 먹으면 다른 건 다 오케이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취나물이나 표고버섯 같이 병원에서 특정하게 언급되는 식재료들도 아주 과학적인 전처리와 섭취 방법, 섭취 용량을 통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식재료를 빼고 먹는 식사요법이 아니라는 점, 내가 이 단계를 진행을 더디하기 위해서, 진행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식사요법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에는 7계명이 있어요. 1번,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라, 먹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요.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정량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과다한 단백질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고 나면 단백질은 내 몸에서 많은 대사산물을 남기기 때문에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제한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만성 신부전 환자의 1일 단백질 섭취량은요, 이 환자의 체중 킬로그램당 0.6에서 0.8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건강인들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60% 정도 되는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단백질 근원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단백질의 생물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꼭 필수적인 기능들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소량은 드시지만 단백질의 효율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란이나 흰살 생선이나 살코기로만 이루어진 지방이 적은 육류나 우유 같은 것들로 섭취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만성 질환을 보통 관리할 때 체중을 빼, 열량의 섭취를 줄여야 돼 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의식의 흐름처럼 되어 있는데, 만성 신부전 진단 받으시면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열량은 충분히, 단백질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 영양 결핍이 오게 될 가능성이 다른 만성 질환 환자보다 높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면 체중 1kg당 30에서 35kcal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kg인 환자라면 1800에서 2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열량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충분한 열량을 공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소는 3가지가 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데요. 단백질은 정량만 먹으라고 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남았는데 그럼 그 뭔가를 가지고 열량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제 드시기 위해서 설탕이나 꿀, 젤리 같은 우리가 평소에는 몸에 안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셨던 그 단순 당을 가지고 열량을 공급해주는 방법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당뇨가 있으시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질환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당을 가지고 열량을 추가 공급받는 방법을 절대 피하셔야 돼요. 단순당은 혈당의 피크를 굉장히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 있고 그 합병증으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이 단순당을 가지고 열량을 공급받고자 하시면 혈당의 밸런스를 굉장히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3계명입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고혈압 환자와 동일합니다. 자, 신장, 심장. 이름도 비슷한 요 두 기관은 기전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팡팡 내 몸까지 잘 내보낼 수 있는, 내 말초까지 혈관을 타고 쭉 하고 나가게 하는 그 파워, 그게 사실 심장에 하는, 심근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는 모든 혈액은 신장에서 다 걸러져 가면서 돌게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신 분들은 우리가 투석이라는 방법을 권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어떻게든 걸러져야 되는데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장에서 그 기능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걸러지게끔 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장과 신장은 이름도 닮았고 서로 하는 일의 1차적인 것은 달라 보이지만 기전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식사요법의 첫 번째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그게 신장 질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염분의 섭취량은 고혈압 환자에게 염분을 줄이세요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신장 질환자도 저염 식단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